안녕하세요. 삼성 SDS의 박정화 기술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전에도 송파런에서 의료나 인공지능 그리고 클라우드, NFT 관련해서도 그런 주제로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클라우드 사업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잠깐 최근에 AI 기술이 핫해지면서 저희 사내에서 TF가 만들어졌어요. AI 관련 LLM 모델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TF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지금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조금 최신 기술이라서 조금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들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언제 등장했나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무엇인가요? 왜 필요한가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LLM이라고 해서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에요.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데이터, 아주 많은 그 데이터들을 AI 모델에다가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넣고 학습을 시키고 나면 아주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AI 모델이 어린아이가 책을 1000권 읽고 나서 5살에 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이 AI 모델도 자연어, 우리 인간이 쓰는 자연어를 굉장히 말을 잘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글도 잘 쓰고 또 대화가 가능한 그런 AI가 만들어졌는데 이런 모델을 LLM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많이 써보셨을 텐데 구글의 바드나 오픈 AI의 챗 GPT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써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채팅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소설을 써달라고 한다든지 숙제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검색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다양한 주제로 질문을 하면 이 AI가 답변을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AI가 사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신 정보는 또 잘못 답변하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LLM의 특징들이 이렇게 상상력도 튀어나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사실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영역인데도 이 LLM 모델이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발표 자료도 만들고 숙제도 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LLM 모델은 최근에 나온 모델이 오픈 AI라는 회사에 이제 챗 GPT 지금 4.0, 5.0도 거의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구글의 바드, 그리고 메타 AI의 라마2, 그리고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클로드 2.0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모델 정도가 굉장히 핫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저희가 테스트로 챗 GPT에 들어가서 안녕? 너의 이름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챗 GPT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 바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채팅으로 인간과 대화하듯이 이 모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LLM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챗 GPT도 써봤고 바드도 써봤는데 라마2도 있고 이제 클로드도 있는데 라마2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스를 다운받아서 개인 PC에서 동작을 해서 실행해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챗 GPT나 그리고 바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UI, UX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그 엔트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는 아직 제공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대규모 언어 모델을 쓸 수 있는 중간에 플랫폼 모델들이 있는데 POE.com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챗봇 관련한 여러 가지 지금 LLM 모델을 왼쪽에 보실 수가 있고요.
하루에 사용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LLM이 무엇인지 대강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LM 모델이 사실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 조금 됐어요. AI 모델이 지금 왼쪽에 보시면 T5 이제 텍스트 투 텍스트라고 해서 T5부터 해서 지금 2023년 GPT-4까지 지금 발자취를 보고 있는데 이 흐름을 따라서 모델이 발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언제 등장했는지를 앞에서 우리가 챗 GPT나 바드한테 물어봤듯이 이걸 물어봤어요. 이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말은 누가 먼저 사용을 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2020년 논문에 랭귀지 모델사 퓨셜 러너스라는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논문을 직접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글자조차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잘 대답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또 바드한테도 동일하게 물어봤는데 바드에서는 또 다른 내용의 2017년 논문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for text gener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찾아봤는데 실제 그 논문에는 있어요. 그 용어가 있긴 한데 논문의 제목이 다른다든지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2022년 4월에 나왔다고 하는데 바드는 2017년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정보를 갖고 오는데 정확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클로드한테도 물어봤는데 동일하게 이 지금 다른 논문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논문 안에서도 사실 저자도 없고 뭐 프롬프트라는 용어도 없고 딥마인드 논문인데 엔트로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많이 넣은 AI 모델이 우리가 활용을 하려고 그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답변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얘기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AI를 개발하는 그런 개발자들이나 AI 연구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 AI를 학습을 시켜놨는데 실제로는 이들이 다른 답변을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증상을 바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요. 영어로 할루시네이션은 우리나라 말로 환각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사실 아닌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는 AI의 오류를 얘기해요. 치매 걸린 환자가 사실 아닌 얘기를 막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듯이 AI도 그런 현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AI 공학자들의 최대 난제는 할루시네이션을 제거하는 건데 우리는 사실 앞쪽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언제 나왔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아직 정답을 모르죠. 네, 그래서 그러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 더하기 엔지니어링의 합성어인데요. 프롬프트는 컴퓨터를 조금 써보신 학생이라면 아마 도스 창에서 열어서 뭐 디렉토리 dir/w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옵션과 명령어를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파이썬을 하신다든지 하면 그 명령어를 주고 그 명령어에 대한 옵션을 주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프롬프트란 어쨌든 명령어와 옵션의 그 혼합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프롬프트의 뜻은 신속한, 뭐 순발력 있는 이런 뜻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IT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보면 설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챗 GPT에서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개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라마2에서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에게 특정 응답을 위해 입력을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연구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모델들한테도 물어봤고 비슷한 질문을 했더니 비슷한 답변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입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시를 하면 원하는 정답을 얻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 프롬프트 더하기 엔지니어링으로 과학적이나 수학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링이 조합이 돼서 다양하게 우리가 입력 명령어랑 옵션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공학적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요. 다음을 넘어가 보면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냐 보면 프롬프트와 AI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AI는 짝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건 왜냐하면 대화를 서로 하거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대화를 통해서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짝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AI는 이 프롬프트를 통해서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질문을 해야 그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인간이 답변을 또 하고 다시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걸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질문을 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사람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 AI가 답을 잘 하도록 돕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사실은 최근에 직업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지식을 쌓는 방법으로 학교에 가서 뭘 하시죠? 교과서를 보고 수업을 듣고 또 방과 후에 학원도 가고 집에 가서 또 문제풀이도 해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뭐 수행평가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간 테스트를 한 후에 그리고 중요한 뭐 전국 모의고사라든지 뭐 고3 수험생은 수능을 볼 수도 있고 이런 모의고사나 시험을 거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시험에 대한 결과를 순위로 매겨서 누가 더 잘했는지 누가 조금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험 결과를 보고 우리가 틀린 문제를 사실 복습을 하고 다시 찾아보고 내가 왜 틀렸지? 체크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지식을 쌓거든요. 그렇다면 이 학생이 지식을 쌓는 방법은 크게 학습하고 평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AI는 어떻게 지식을 쌓는지 보면 AI는 아까 교과서를 보거나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거나 이런 부분을 AI한테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LLM 모델처럼 모든 데이터를 미리 학습시키는 거예요.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넣고 이거를 읽기도 하고 뭐 대화도 하게끔 하는 AI가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사전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AI가 얼마나 잘 공부를 했는지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처럼 그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을 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프리트레이닝 할 때의 학습 패턴 문제지하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시험을 볼 때 문제지의 문제는 같지 않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AI도 프리트레이닝, 사전 학습할 때의 그 문제와 그 파인 튜닝 할 때 문제가 달라요. 그래서 실제 AI가 지식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수능이나 뭐 전국 모의고사를 보듯이 테스트 시험을 보는 과정을 또 AI 쪽에서도 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몇 점을 맞았는지 잘 맞았는지 이밸루에이션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들을 다시 체크를 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학생이 공부하는 그런 학습과 평가 부분처럼 AI 모델도 AI 모델이 학습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챗 GPT나 바드에서 입력을 해서 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AI 모델에 질문을 하는 것처럼 사용자가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피드백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학습하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답안을 체크해서 또 공부하기도 하는데 AI 모델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아까 앞에서 제시했던 4가지 모델이 있다면 오른쪽에 보면 지금 유나 가수가 있는데 피아노를 치고 있죠. 근데 피아노를 치는데 음이 약간 이탈을 하는 거죠. 음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율을 하잖아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작업이 사실은 파인 튜닝, 미세 조정을 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기 위한 조율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23년 2월 올해 초죠. 올해 초에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블룸버그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가장 핫한 직업, 연봉 4억, AI 모델 설계자, 그리고 코딩 능력은 필요하지 않음. 굉장히 핫할 수밖에 없는데 AI 관련 모델을 설계를 하는데 실제 코딩 능력은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연봉이나 4억이나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하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도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뜨는 직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요. 생성형 AI가 워낙 핫해지기도 했지만 그 AI의 그런 뭔가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서 잘 질문을 하거나 뭔가 잘못된 거를 잘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화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또 기사를 잠깐 보면 챗 GPT를 통해서 3.5 버전에서는 미국의 사트 시험을 봤는데 몇 점 이상이더라. A+ 이상이 나왔다더라. 그리고 의사들의 라이센스 시험을 보는데 의사 시험도 90점 이상이더라. 우리나라 수능을 봤는데 80점 이상이더라. 이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물어보는 답변에는 또 똑똑하지만 느리기도 하고 또 없는 말도 만들어낸다는 거짓말도 여전하다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나가 사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역할이고 미션인 거죠.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AI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석학 4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인 그 스탠포드 교수인 앤드류 응 교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되게 유명한 IT 기업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KBS에도 가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AI 관련 톡이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다양한 AI 관련 최신 동향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관한 것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건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사실 AI 개발을 하거나 AI 모델을 만들거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는 강화학습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강화학습은 지금 이 왼쪽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7개월, 8개월이 걸렸어요. 그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투자를 했다고 하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프롬프트 베이스로 AI를 뭔가 성능을 향상시켜 보니까 굉장히 성능도 좋고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리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앤드류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반으로 우리가 계속 강화학습을 조금 더 진척시켜서 우리가 지금 당면한 AI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장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다른 사이트에서 지금 딥러닝 AI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강연을 올렸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하는지 개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강연도 올라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답을 찾는 방법, 이 AI의 오류를 뭔가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은 정답을 잘 찾아내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답을 혹시 어떻게 찾으시나요? 그 답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릴 때는 문자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책을 못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물어보겠죠. 스스로 질문을 하거나 엄마 아빠나 친척한테 물어보거나 해서 주변에 질문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좀 크고 나서 인터넷도 사용하고 뭔가 책도 잘 찾을 수 있으면 도서관에 가서 책도 찾아보고 또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도 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AI 모델한테 물어보는 방법으로 답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어보는 방법을 어떻게 물어보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보면 이거는 지구오락실이라는 최근에 재미있는 그런 연애 오락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질문을 했어요. 우물에 가서 뭐를 찾는지 그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속담을 모르는 이 젊은 친구들은 누룽지를 찾고 숭늉을 찾고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답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잘 해야 힌트도 주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우물에 가서 뭘 찾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고깃집 가서 먹고 나면 주는 후식이 뭔가요? 라고 힌트를 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들은 답을 찾기는 찾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을 잘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학교에 어떻게 가? 라는 질문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나는 선생님인데 서울중학교로 출근하게 됐어. 대중교통으로 서울중학교에 어떻게 가니? 라고 물어봤어요. 왼쪽의 질문과 오른쪽의 질문이 뭐가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오른쪽은 뭔가 정보가 디테일해서 답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구별이 되고 정확하게 장소, 어떻게 가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내가 원하는 명확한 원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을 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참고 정보를 담아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답변을 더 빠르게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왼쪽에 있는 질문하고 오른쪽에 있는 질문을 둘 다 못할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질문은 이 동네에 대해서 아는 사람 혹은 지역 전문가는 답변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리에 대한 질문, 예능, 피겨, 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답변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리는 백종원, 백종원 선생님, 예능은 유재석, 피겨는 김연아한테 물어보는 게 그들이 전문가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고 경험을 담아서 뭔가 자세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찾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질문하는 방법은 사실 다시 묻거나 계속 묻거나, 또는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들으면 그 답변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 맞아? 라고 다시 묻는다거나, 정답이 아닌 경우에는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서 의견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답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정답을 잘 찾게 하려면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질문을 잘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첫 번째 다양하게 시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상세하게 한다든지 전문가에게 묻는다든지, 그리고 계속 추가적으로 맞아 라고 계속 질문을 한다든지, 이 답변이 A가 맞아? B가 맞아? 다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써서 뭔가 답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AI에게 그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이나믹 프롬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창의적인 글을 쓰기 위해서는 가을에 어울리는 시를 써줘 하고 시를 써줘, 이건 좀 다르겠죠. 가을에 어울리는 시를 써주세요. 창의적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다양한 시도를 하는 AI가 답변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수학에 집중이 잘 되는 음악을 추천해줘. 추천해줘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기준으로 뭔가 리스트를 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하려는 부분이 번역이야. 그래서 논문이 다 영어인데 번역해서 요약해줘 하면 번역도 하고 요약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도 정렬 알고리즘을 짜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코딩하는 부분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들이 이제 NLP 타스크라고 하는데요. NLP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해서 자연어 처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는 기계한테 앞에서 커맨드 창에서, 도스의 커맨드 창에서 dir/w라는 명령어로, 그러니까 기계가 알아듣기
알아듣기 쉬운 그런 명령어로 우리가 질문을 했다고 하면 지금 AI는, LLM 모델 AI는 우리의 말로, 한국어로 혹은 영어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 자연어 처리거든요. 우리가 자연어로 쓰는 한국어라든지 영어 이런 부분이 자연어거든요. 우리나라 인간이 하는 언어, 그 언어로 질문을 하는 그런 타스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질문에 답변을 한다든지 요약을 한다든지 글쓰기,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짜기, 번역하기 등등이 다 자연어 타스크 영역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다양한 시도를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세하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상세한 질문이라는 거는 그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 안에다가 뭔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 더하기 3은 몇이야? 라는 거는 힌트가 없는 질문이에요. 힌트가 없기 때문에 제로샷 러닝이라고 해요. 힌트가 하나도 없어서 제로샷 러닝. 그러면 이 AI가 이 질문을 듣고 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최근에 LLM 모델은 말은 잘하지만 숫자나 계산에는 조금 약하다는, 그래서 답변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개선 중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2 더하기 3은 5가 답이야 라고 힌트를 하나 주고 8 더하기 10은 얼마야?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 안에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줄. 이 한 줄에 들어간 힌트가 원샷 러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2개 이상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밑에 써 있죠? 퓨샷 러닝이라고 해서 힌트가 1개 이상 있는 질문이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1개 이상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부분을 퓨샷 러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제로샷, 원샷, 퓨샷 러닝을 인 컨텍스트 러닝이라고 그래요. 컨텍스트 안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담는데 예시를 담아서 뭔가 학습을 시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I한테 이제 이런 예시를 통해서 규칙을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상세하게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지시어를 명확하게 우리가 자세하고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너는 피겨 선수야. 그러니까 AI가 피겨 선수가 되는 거죠. 너는 피겨 선수야. 어떻게 하면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라고 아예 AI 모델한테 피겨 선수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김연아 선수라면 하면서 찾겠죠. 정보를 찾던지 아니면 원래 알고 있는 지식을 답변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지시어를 통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는 생물학 박사이기 때문에 과학 실험에 필요해. 개구리 해부하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책임이 있고 이 생물학 학자가 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시어, 인스트럭션을 명확하게 목적을 알려주는 부분을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전문 지식을 참고하고 AI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전문가의 역할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스트럭션, 미세 조정, 미세 파인 튜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계속 질문을 한다는 게 이제 너가 A라고 답을 했어. 근데 A가 맞아? 내 생각은 B 같은데 라고 뭔가 근거를 확인한다든지 되묻는 작업을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AI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그래요? B가 맞아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B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기도 하고 굉장히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요. A가 답이에요 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물으니까 그래요? B가 맞나 보네요 라고 동조를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오류들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기자야 200자 이내의 원고지 분량으로 이렇게 뭔가 제한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답변이 너무 길거나 그러면 요약하기도 힘드니까 200자 이내로 해줘. 샘플 기사를 만들어 줄 수 있어? 그래서 최근에는 어디에서 봤는데 그 노래를 만들어줘. 누구의 목소리로. 이래서 이제 유튜브에 이제 게시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질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LLM 모델로 뭔가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음성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답변의 형태를 제안해서
뭔가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오토 템플릿 프롬프팅이라고 하기도 하고 컨티뉴어스 프롬프팅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가지고 템플릿화해서 만드는 거죠, 프롬프트를. 지금 이제 뭐 많이 예시를 주지는 않았지만 뭔가 템플릿을 만든다는 거는 자동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하는 거를 조금 축약해서 10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한 사람이 하도록 템플릿을 만들면 하나 만들어 놓으면 10사람이 다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질문 답변을 잘 만들어진 질문 답변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롬프팅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걸 계속 개발하는 중이고요. 사실은 저희가 AI를 모델을 러닝시키거나 이제 학습시키거나 파인튜닝 하는데 사실 이런 인내가 조금 필요합니다. 잠깐 보면 이 부분이 뭐냐면 강화학습이에요. RLHF라고 해서 Reinforcement Learning Human Feedback이라는 건데요. 보시면 아직도 뭐가 뭔지 이제 이상한지 모르는 애기가 사실은 AI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눈높이를 맞춰서 대화를 시도를 하죠, 쌤 아빠가.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제 AI한테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때리면 안 되는 거야, 벤 이렇게 하듯이 AI 모델한테도 사람을 해치거나 해야만 안 된다라고 알려줘야 되고, 형 때리는 거 잘못했잖아 라고 AI 모델한테도 어떤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을 이건 잘못된 부분이에요 라고 AI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빠가 너 TV 못 보게 할 수도 있어 라고 약간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AI 모델한테도 강화학습이라는 게 사실 뒤에 잠깐 얘기를 할 거지만 뭔가 잘한 경우에 당근을 주고 잘 못한 경우에 채찍을 준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AI한테도 그 강화학습이 사실은 뭔가 AI 모델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빠가 알았어 물어보면 너 대답하는 거 네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대답을 잘못했을 때 모범 답안을 제시해 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듯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도 AI 모델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잘못된 거를 알려주고 그런 부분을 컨티뉴어스하게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서 뭔가 모델의 성능 향상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모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얘기할 거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정의는 다 끝났고,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 역할을 한다고 하면 그럼 뭘 하면 될까가 잠깐 궁금해질 것 같아서 우리의 액션 아이템을 잠깐 뽑아봤어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최신 논문을 검색을 하면 이제 아카이브라는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무료 논문 사이트거든요. 영문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에 거의 하루에 50개 이상씩 최신 논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도 최근에 거의 굉장히 많은 50개 이상의 논문이 올라와서 연구원들이 굉장히 그거 보기에 바쁜데, 이런 데서 이제 논문을 찾아서 볼 수도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 앤드류 교수님이 하는 이런 사이트처럼 뭐 유튜브에서도 볼 수가 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색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한번 해볼까 해서 그 파이썬 코드가 지금 딥러닝 AI 사이트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가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의 역할로 소스도 수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냥 딥하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요. 이제 23년 상반기에만 최신 논문 50여 건 이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관련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RLHF 리워드를 이제 주면서 뭔가 강화 학습을 하는 그런 연구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 패턴을 연구하는 논문들도 나오고 있고, 오류를 찾는다든지, 그 다음에 개발 방법론,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려면 우리가 순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론도 연구가 되고 있고,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개발 툴에 대한 연구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보면 이 최신 논문 중에 RLHF라고, 이거는 인스트럭션 GPT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스텝 1, 2, 3로 나뉘어서
지금 스텝 1에서는 SFT라고 해서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을 하는 작업, 스텝 2는 리워드 모델을 만들어서 트레이닝 시키는 RM, 그 다음에 스텝 3는 RL하고 그 다음에 PPO, 밑에도 있지만 레인포스먼트 러닝하고 프록시멀 팔러시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리워드 모델을 만들면서 우리가 강화학습을 할 때는 그 정책 기반이 있거든요. 룰이나 어떤 정책을 주고 그 정책을 업데이트해서 최적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이렇게 3스텝으로 나눠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진행하면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패턴 연구에 대한 것도 여기에 담아 두었는데 다양하게 이제 보면 여기에서 잠깐 다양한 패턴들이 많아요. 이 논문에서는 17개 정도 패턴이 제시되고 있고요. 여기서 하나만 좀 예시를 들어보면 플립드 인터랙션 패턴이라고 해서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지만 챗 GPT가 질문을 하거나 LLM 모델이 질문을 하도록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야. 오늘 인터뷰를 하거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나에게 예시로 질문을 해줘. 이거는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뭔가 인터뷰를 하게 된다면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잠깐 상상을 해봤는데 얘네들한테 질문을 하니까 여기 보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또는 오픈 AI의 GPT-3 모델과 그 작동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등등의 지금 10가지의 예상 질문을 뽑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LLM 모델한테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런 상황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플립드 인터랙션 패턴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 질문 패턴 말고도 다양한 패턴이 있으니까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어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핵폭탄을 어떻게 만들어?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핵폭탄을 어떻게 만드는지 혹은 조금 무섭지만 살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AI가 답변을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인간한테 유해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 논문에서는. 왼쪽의 노멀 모드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악성 코드를 심을 수가 있어? 이렇게 악성 코드를 퍼뜨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챗 GPT가 답변하기를 난 그런 거 못해. 그런 건 좋은 게 아니야. 답변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른쪽에 이제 제일 브레이킹 모드라고 해서 이제 탈옥수가 배가 아프다고 막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학자야. 나는 의사인데 뭔가 이런 부분이 필요해. 알려줄 수 있어? 라고 했더니 똑같은 동일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이모티콘이 웃고 있는데 오른쪽에는 지금 악의적으로 지금 악마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탈옥 연구도 되고 있어요. 네, 챗GPT에서. 23년 5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바로 지난달에 라마2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이제 연구는 LLM 모델이라고 해서 RLHF 모델이라고 해서 지금 앞에 게 잠깐 빠졌네요. 없어진 것 같은데. 네. 휴먼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인간에게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답을 주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사실 오픈 AI에서 인스트럭션 튜닝하는 LLM 모델을 통해서 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정직하고 무해하지 않은 무해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도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했는데 잘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리워드 모델이 여기 나오네요. 리워드 모델이 있는데 그 리워드 모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잘 답변을 하면 보상을 주고 잘못 답변하면 틀렸으니까 다시 답변을 해봐 라고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 스코어를 주면서 하는 그 모델이 강화학습 리워드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도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최근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기업들에서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프롬프팅 메소드 이제 방법론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다양한 툴을 통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걸 잘 하기 위해서 UI 화면에서 직접 이제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별로 거쳐가면서 할 수 있는 툴도 그리고 워크플로우도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제시한 대로 이 URL 들어가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랩업을 하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언제 등장했냐라고 하면 대략 2022년부터 2023년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더 찾아봐야 되고요. 예. 이게 무엇인가 보면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질문 문장이 프롬프트거든요. 질문 문장을 잘 설계해서 좋은 답변을 얻는 공학적 방법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필요한가를 보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개발을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할루시네이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마지막에 제시한 대로 최신 논문을 보고 시도를 해본다든지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다든지 스스로 개발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핫한 직업으로 세계 경제 포럼에 나온 탑 10에 해당하는 그 직업인데요. 1등이 데이터 분석가 및 과학자, 2등이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2018년, 19년부터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를 하시거나 할 때 내가 앞으로 뭘 할지 이런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느라고 여러 가지 예시를 했는데 긴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